안녕하세요, 주부언니입니다. 이렇게 카메라를 딱 켜면 막 에너지가 막, 근데 이 카메라를 찍기까지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. 가사도우미 했던 그 썰을 막 풀었잖아요.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. 그 가사도우미 업체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가사도우미를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선입견 때문에 못 하시는 분,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다이렉트 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. 청소?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자신감 하나 딱 있으면 돼. 살림해 보셨잖아. 설거지 할 줄 알잖아. 거실 청소기 돌려봤잖아. 그럼 됐어. 그럼 딱 테크닉적으로 다 완벽할 필요 없어. 일단 화장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? 일단 수도꼭지 같은 그 수전 있죠, 수전이랑 그 휴지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스텐으로 된 거 거기만 빠딱빠딱하게 해주면 되거든. 세면대 한번 수세미로 샥 닦고, 배수구 청소 열심히 하고, 그 부분 있죠. 나 지금 더러운 부분 닦았다. 요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, 이 더러운 부분, 내가 평상시 안 하는 부분을 이 가사도우미 언니께서 해주셨구나. 딱 눈에 딱 화장실을 딱 열어보는 순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돼. 그러면 100% 만족하실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킥포인트, 휴지거리 있죠, 휴지거리. 딱 호텔 같은데 딱 가면 그 있잖아요. 휴지거리에 이렇게 딱 세모나게 딱 휴지가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그렇게 딱 접어, 세모로 딱 접어서 휴지거리를 딱 해놔. 완벽해. 그러면 진짜 이거는 그걸로 끝.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가사도우미 없습니다.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. 그렇다고 요런 내가 말한 걸 그렇게 하겠다고 1시간 반, 막 1시간 이렇게 청소하시면 사모님이 뿔날 수도 있어. 왜냐? 청소할 곳이 많은데 화장실에만 냅다 들어가서 안 나오면 우라통이 터진다고요. 알겠죠? 적당히 청소하라고, 적당히. 거기 테크닉적으로 그런 부분만 아주 이렇게 해주면 금방 끝나. 새 집을 가면 좀 더 오래 걸리니까 한 40분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,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곳이라면 30분 안쪽으로 그냥 딱 끝낼 수 있죠. 그러면 또 거실 팁 알려드릴까요? 거실 팁 같은 경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야. 매트 있는 곳. 나 매트 있는 곳은 싫어. 매트 그 사이사이 과자 그 부스러기들, 그런 게, 이게 폴더 매트 같은 경우는 그 사이 엄청 낀단 말이야. 생각만 하니까 또 머리 아프네. 거기 그런 데서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. 그 매트를 걷었다가 다시 폈다가 또 그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질을 하고 또 다시 또 매트를 또 펴서 테이블을 갖다 놓고 그런 데서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, 정리정돈, 거실은 그것만 하면 돼. 정리정돈 제대로 해주고, 매트 같은 거 위치 이제 제대로 이렇게 잡아주고, 그런 거. 그리고 뭐 TV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좀 린스 발라가지고 조금 닦으면 아무래도 먼지 잘 달라붙지 않으니까 그런 거 조금 잘하고, 손자국 난 거,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손자국 난 거 있죠. 그런 걸 좀 잘 지워줘야 돼. 그게 중요해요. 가전제품 손자국 같은 거 난 거, 그런 부분만 잘 닦아줘도 구석구석 막 그렇게 청소기가 깨끗하게 되지 않아도 잘한 것처럼 보여. 알겠죠? 그리고 거실 같은 거, 이제 방 같은 거 이렇게 정리정돈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, 청소기는 한 번에 샤샤샥 그냥 다 돌려. 전체적으로 방 한 번 그냥, 거실 코드 꽂았으면 그냥 쭉 가고. 요즘에 무선 청소기 있으면 완전 꿀이지, 꿀. 무선 청소기 있는 집 난 너무 사랑해. 무선 청소기 그렇게 일단 가고, 그 다음에 물걸레 청소기 있죠. 물걸레 청소기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주고,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? 싱크대로 갑니다.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데면 가끔씩 딱 요일 딱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후드 딱 청소하면 되는데, 가끔씩 어쩌다가 한 번 가는 곳, 그런 데는 후드 청소까지는 뭐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스레인지 정도? 그런 부분 조금 닦아주시고. 가장 싱크대에서 킥포인트는 뭐냐? 선방, 상부장, 하부장 이런 데 있잖아요. 손자국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 부분을 좀 잘 닦아줘야 돼. 그 부분만 잘 닦아줘도, 냉장고 이런 데 있죠. 손자국만 잘 닦아줘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거든요. 그리고 가장 킥포인트, 설거지를 했잖아. 응? 설거지를 해서 마른 걸레로 닦아서 딱 집어 넣어주면 더 완벽한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. 우리에겐 시간이 없잖아요. 그러면 그냥 설거지 이렇게 해놓고, 하수구 있잖아요.
배수구 같은데 그런데 음식물 이렇게 쏟아버리고 그런데 칫솔 같은 걸로 깨끗하게 해주고, 그 다음에 퍼포먼스처럼 베이킹소다 뭐 식초 막 그런 거 뜨거운 물 한번 쫙 빠지면 그런 거 우리 사모님들 굉장히 좋아해요. 그런 거 한번 이렇게 퍼포먼스 이렇게 한번 해주고. 더러운 부분 닦았잖아. 닦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? 티를 내줘야죠. 그 부분 또 뒤집어줘. 닦았다 이렇게 딱 싱크대 딱 가자마자 그 부분이 뒤집어 있게, 누가 봐도 더러운 곳이 한 곳에 딱 보이게, 더러운 곳이 깨끗해졌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부분만 깨끗하게 해줘도 다른 부분이 부족해도 아, 이분은 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집집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. 빨래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치 않으시는 분도 있어. 그런 거 고려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렇게 집안일 하시면 돼요. 분리수거날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시는 분들은 분리수거 해드리면 되고, 분리수거 날이 아닌데 고용하시는 분들이 있어. 그러면 그냥 분리수거 안 하시면 되고. 간단해요. 간단해요. 혼자 고민하지 마.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. 내가 오늘 할 일이 뭔지 물어보라고. 알겠죠? 어떤 걸 해드리면 좋을까요? 뭐 특별히 요구하시는 거 있으신가요? 이렇게 좀 약간 포스 있게 이렇게 딱 물어봐요. 누가 봐도 이렇게 나 초보야. 어디부터 해야 되지?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. 가사도우미도 어찌 보면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청소를 잘해. 그래, 좋아.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나는 보건증이 있었어요. 그 장애인 복지관에 그 음식 배식하는 그 봉사활동을 하려면 음식 같은 걸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증은 필수였거든요. 봉사활동도 그래, 보건증 이런 거 있어야 돼. 그래서 이제 보건증 있고 뭐 신분증 뭐 이런 거 그냥 저는 미리 그냥 막 보내요. 나 이렇게 확실한 여자다. 믿음을 주는 거지. 요즘은 더 조심스럽잖아. 아무래도 건강 관련해서 아이가 있는 집들은 더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. 내가 가사도우미를 고용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뭐에 이렇게 좀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.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바빠, 워킹맘이야, 빈집 청소해야 돼.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좀 비증품 같은 것도 있어. 그리고 아이도 있어. 근데 뭐 대놓고 뭐 이렇게 신분증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잖아요.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것도 아무래도 더 좋겠죠. 개개인 가다 보니까 되게 좋은 점도 되게 많았거든요.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모님이에요. 근데 제가 수요일날 가기로 했는데 수요일날 못 가게 됐어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어쩌죠? 제가 내일 못 갈 것 같아요. 제가 오랫동안 돌봐드렸던 그 가정이 있는데 이민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옷 정리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가능하실까요? 이렇게 보냈거든요. 그러면은 저 오늘 필요해서요.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기다리겠대.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2년이 됐죠. 그래서 셋째 뱃속에 임신했을 때 그때 제가 일을 도와드렸는데 셋째가 3살? 3살 때까지 일을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. 그 집에서는 가사도우미 일만 했던 건 아니에요. 이제 아이까지 이제 돌보는 상황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. 저희 아들이랑 그 사모님네 그 아이들이랑 되게 잘 놀았고 연령대도 맞았고 그래서 공동 육아가 된 거죠. 저희 집에서 아이를 돌봐줬던 적도 있고 끝남과 동시에 우리 아들 픽업해서 또 그쪽 이제 사모님네 이제 아들 이제 픽업해서 또 다시 또 그 집으로 가서 같이 이제 공동 육아 하면서 애들 밥 챙겨주고 뭐 해주고 거의 이제 8시 이제 그때 이제 집으로 저는 퇴근하고 그래서 제가 살림할 시간이 없었어요. 저희 집에. 그때 나 가사도우미 고용했어요. 나 가사도우미 하면서 가사도우미 고용한 적도 있어. 나 진짜 지금 생각하면 웃기다 진짜.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일할 때는 딱 가사도우미 이게 아니라 거의 개인 비서였던 것 같아. 집들이 하신다고 하면 집들이 이제 음식 같은 거 다 해주고 그 대신 뭐 충분히 이거는 뭐 이렇게 잘 챙겨주셨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라는 게 딱 가사도우미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일이 더 많아지고 더 깊은 관계가 이제 되다 보면 서로 믿음도 생기고 다른 일까지 이렇게
맡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민 가신 그분 집, 그 사모님 집을 했을 때 정리정돈으로 처음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를 하게 되고, 아무래도 성격도 좋고 이제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육아 이제 베이비시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. 주어진 일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보세요. 그러면 아무래도 분명히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분들도 이걸 이렇게 드리잖아요. 그때 돈을 드리면서도 아까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이거 비싸긴 한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 집 좀 편한데? 매너도 좋아. 밥도 줘. 대박. 진짜 계속 일하고 싶다. 이런 집이 있을 거 아니야. 더 열심히 청소해요. 그러면 뭐 또 나오라고 하시겠지. 그렇게 뭔가 좀 테크닉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? 그리고 나도 단타로 이렇게 가는 집이 있어요. 그런 집은 솔직히 힘든 집들도 많아. 딱 가자마자 책장을 보자마자 와우, 진짜 와우, 바닥이 안 보이는 집들도 있어. 정말 상상 초월 그런 집들도 있거든요. 그런 집들의 특징, 너무 착하셔. 매너가 너무 좋으셔. 그러면 힘들어도 하게 되죠. 솔직히 하게 됩니다. 그런 집도 있었어. 일하다가 이제 좀 냉장고 청소한다고 되게 늦어졌거든요. 그래서 그 사모님도 급하게 주차장으로 가셨고, 저도 이제 하원해야 되니까 급하게 같이 주차장을 갔는데, 때마침 두 차가 같이 주차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그 영화 같은 그 일반적인 스토리라면 가사도우미 분들은 막 경차 타고 다니고 그럴 것 같잖아요? 아니었어. 대반전이었어. 사모님이 오히려 경차 탔고 나는 외제차 탔어. 이렇게 주차장에서 삐빅. 대반전이죠? 응? 삶이 그래요. 모두 다 이게 편견이 있으면 안 돼. 가사도우미는 다 경차만 타고 다녀야 되나? 왜 외제차 탈 수도 있는데? 그 사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수진 씨 진짜 청소 진짜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. 당황하시면서 가셨거든요. 그 다음부터 저한테 말을 좀 많이 거셨죠. 집은 어디 살아요? 아들은 몇 살이에요? 뭐 이런 거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해 하셨어. 나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, 뭐 일 없을 때는 뭐예요? 쉬는 날에는 뭐예요? 봉사활동 다니셨구나. 어머나 멋지시다. 뭐 어쩐지 막 이러면서 하나 둘씩 뭐 자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공동 육아하고 막 베이비시터까지 한다고 집 살림 잘 못하고 그럴 때 제가 가사도우미 고용한 적 있거든요. 저도. 근데 이제 한 50대 어머님이셨는데, 그분 자식들 다 키워놓으시고 심심하셔서 이렇게 요리 같은 거 조금 해주시고 이렇게 청소 가사도우미 살림하러 이렇게 다니신대요. 그분 얼마나 럭셔리하신데, 막 옛날처럼 막 진짜 막 너무나도 힘들어서 막 가사도우미 하시고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. 그때 가사도우미로 오셨던 분이 54평 아파트에 사셨던 분이야. 그분 엄청 좋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우리 집 가사도우미 알아보신 적 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 가져요. 돈 없는 사람들만 가사도우미 하는 거 아니야. 시간 많고 좀 어느 정도 좀 여유 되고 그러면 이제 가사도우미 할 수도 있지.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물어보시고, 그리고 막 지역 카페 같은 데 보시면 이제 구하시는 분들도 많고, 아니면 이제 가사도우미 이제 뭐 업체 같은 데 이렇게 가시면 일거리 같은 거 주시거든요. 그런 거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자신감 있게 뭐든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너무나도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그래요.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던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내가 젊었을 때 뭐 이 일 안 하고 저 일 안 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졌어. 근데 나이 먹어서도 돈이 없어. 그럼 그게 더 창피한 거 아닌가? 안 그래요?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젊었을 때는 열심히 우리 돈 벌고요. 나이 먹어서는 조금 더 가치 있게 좀 여유 있게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